한식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양념. 여러분은 우리 양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양념의 인문학을 주관한 정혜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밥의 인문학, 채소의 인문학, 고기의 인문학, 바다 음식의 인문학에 이어 이번 책 양념의 인문학으로 한식 인문학 시리즈 5부작을 완성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정혜경 교수님,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2019년에 고기의 인문학 들고 북카페에 오셨던 거, 그게 정말 엊그제 같기도 한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지금 네. 5부작 완성이 되면서 이번에 네. 다시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오시는 길 어떠셨는지? 네, 정말 6년 만이네요. 네, 맞아요. 오늘은 GTX 타고 되게 빠르게 왔습니다. 뭔가 진짜 불러주셔서 너무 반갑고 네, 그 사이에 고맙죠. 철도가 뚫리고 네, 네. 막 시대가 바뀐 기분이 시대가 바뀌었죠. 네, 듭니다. 그 전에 올 때는 되게 어렵게 온 것 같은데 오늘은 너무 잘 왔습니다. 잘 오셨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고요. 그 사이에 우리 북카페 애청자분들은 별명도 생겼어요. 북카페라서 이제 중독되시라고 우리 네. 프로그램에서 카페인으로 네, 사람이 앉아서서 카페인으로 됐습니다. 카페인. 카페 사람들. 되게 좋은데요. 저는 네. 그래서 카페인을 얘기하시는 줄 알고. 네, 그래서 네. 그 카페인 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고 네. 계셨습니다. 한식 5부작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채소, 밥, 고기, 바다 음식, 양념까지 이 처음부터 요 큰 그림 그리고 시작하신 건지.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편하게. 네, 네. 금방 왔더니. 여기가 또 좀 건조해가지고. 네. 전혀 아니죠. 저는 원래 영양학 전공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동물 실험하고 서베이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실 책을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맨날 만화가게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에 관한 책을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한식에 대한 그런 책을 썼었는데요. 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런 그 음식을 좀 인문학으로 알리면 어떻겠냐 네. 그런 그 기획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그 밥의 인문학을 한번 써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쓰는 데까지 거의 뭐 한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어렵게 밥의 인문학을 쓰고 나서 오히려 자신감도 생기고 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도 알게 됐고 네. 또 음식을 문화로 이해하시는 분도 많았고 네,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네, 제가 나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채소 얘기를 또 한번 써보면 네. 어떻겠냐 해서 네, 채소 얘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우리 음식이 채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아시겠지만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뭐 불고기라든지 그쵸. 양념치킨, 간장치킨 이게 또 우리 민족이 고기도 제대로 잘 먹어온 민족이거든요. 네, 요리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기 끝나고 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닷가 소도시 출신이라서 생선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바다 음식 인문학까지 이제 썼죠.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어쨌거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같이 엮어주는 게 역시 네, 어디에나 빠지지 않는 주연도 조연도 아니지만 네, 양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양념을 기어이 끝내고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양념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도 이 책 쭉 따라 봤는데 너무 네. 이 구성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네, 이 네. 끝이 양념이라는 것이 네. 이게 뭔가
개운하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이 교수님이 이 책 쓰시고 나서, 네. 이번 책 특히 마무리하시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양념의 인문학 딱 마무리 원고하고 나니까, 고추장이 듬뿍 들어간 비빔밥을 비벼서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적어두셨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딱 든다니까. 뭔가 완성되는 느낌? 네. 이 오부작이 비벼진 느낌. 네, 그렇죠. 네. 비벼진 느낌. 맞아요. 비빌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고추장이거든요. 그쵸. 아마 고추장이 없었으면 비빔밥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그런 생각도 어. 드는데 바로 네, 그 마무리를 아주 하고 나니까 매운 고추장을 먹고 싶어 한 거죠. 원래 맵찔인데. 네. 그런데도, 네, 매운맛이 네. 땡기셨다라고 하셨고요. 정말 얼핏 얘기하셨지만, 그 처음에 밥의 인문학 내셨던 그 시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한식에 대한 열풍이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점점 관심은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더 막, 이, 곳곳에서 김밥 말고 있고요. 네. 전 지구에서. 네. 그쵸. 비빔밥, 불고기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지금 K푸드 열풍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사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한식 문화에 대한 책들을 이제 쓰면서 사실 제일 놀란 건 접니다. 네. 네, 한식을 사랑하고 한식 전도사를 자처했지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뜨고 사랑을 받을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K컬처의 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민족의 그런 대단한 그 문화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간과하지 않았나. 엄청난 그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그 지닌 민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뜨면서 사실 문화 중에 제일 재밌고 네. 그런 게 음식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K푸드도 따라간 거죠. 네. 이번 책 쓰시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는지. 네. 사실 그 용어 정리가 사실 어려웠어요. 네. 네. 지금 뭐 양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이해는 하시는데요. 이 양념을 어떻게 책으로 쓰려고 생각하니까 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어디까지 네. 포함하고 어디까지 포함하지 않을 것인가. 네, 조미료란 말도 있고 또 향신료란 말도 있고 서양의 소스 뭐 그다음에 서양의 뭐 컨디먼트 또 요즘 유행하는 향신료, 스파이스 뭐 이런 그쵸. 것까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데만 네, 제 쓰는 시간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고요. 뭔가 기준을 네, 잡으시는 기준을 게. 잡아야 되고 저는 이게 이제 사실은 교양서이긴 하지만 네. 네, 좀 어떤 그 전문적인 그런 지식도 좀 주고 싶었거든요. 조금이 아닌데요? 좀 주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머리가 아프실 텐데. 아니요. 머리 네. 아프지 않고, 와, 이런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네. 다 이렇게 검토하시고 이렇게 잘 엮으셨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네, 뭐 요리책도 많이 나오고, 네, 레시피 뭐 이런 재미있는 책들은 많이 나오는데 평생 한식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정리하고 네, 어떤 좀 지식을 주고 싶었어요. 네. 네, 사실 양념이라는 그런 용어를 한번 네, 제대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제가 내린 정의가 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우리 전통 양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에 잘 담아 두셨는데 우리 카페인분들 위해서 살짝만 얘기해 주신다면 한식 양념이란 개념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양념을 보통 이제 소스라고 이해도 하시잖아요. 네. 서양 말로는. 그래서 뭐 K 소스라고 요새 되게 인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썼던 양념이라는 개념은요, 조미료하고 맛을 도와주는 조미료와 그리고 이제 되게 맛과 풍미를 도와주는 소위 이제 향신료를 크게는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미료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맛을 도와주는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네. 식초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네, 향신료는 이제 매운맛을 주로 주는 마늘, 뭐 파, 고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였는지도 좀 짚어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미료는 쓰면 안 돼. 이게 그 조미료는 되게 한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향신료도 우리나라 뭐 한국 음식은 향신료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오해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책을 네. 열심히 읽어주셨나 아이, 봐요. 그럼요. 예, 그리고 너무 네. 많이 아유,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조미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붙여놓은 그런 식당들도 꽤 많죠. 보시죠. 근데 이제 당연히 알죠. 그 의미는 이제 인공 조미료를 많이 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인공 조미료도 물론 포함되지만 원래 조미료라는 거는 중요하게 그 맛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장이죠. 장. 네. 그러니까 소금하고 다르게 또 간장이나 된장, 고추장 같은 건 우리만의 네, 장이고 네. 한식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조미료였던 거죠. 네. 그리고 향신료 얘기도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요새 엄청 서양 향신료 많이 들어오죠. 그쵸. 네, 뭐 바질이나 네, 맞아요. 뭐 저기 민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먹어왔던 파, 마늘이나 생강, 그야말로 고수까지 그게 사실은 우리 전통 향신료였고 한식에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향신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네. 네, 우리에게는 향신료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큰 안타깝고. 오해네요. 네, 그쵸? 큰 오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잊혀진 그런 향신료를 찾아본 거죠. 네, 그게 문헌도 꽤 있고요. 네. 우리 윗세대에서 연구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전통 향신료라는 그런 이름으로 혹은 네. 전래 향신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전통 양념.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네, 기쁘죠. 지금 정말 네. 뭉클하시는 그 뭉클했어요, 표정을 진짜. 네, 네, 지금도 네. 보고 하나만 있어요. 더 얘기할까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수를 우리는 그 되게 쌀국수 뭐 중국 향신료로 맞아요. 생각하는데 거기서 처음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닙니다. 특히 개성에서는요, 그 김치 담을 때 네. 고수가 없으면 김치, 특히 보쌈 김치에는 꼭 들어갔고요. 네. 그 이전에도 되게 중요한 향신료였던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네. 우리 외래 향신료로 그러니까 생각. 같이 살았던 존재였는데 지금 네. 까먹고 있었어요, 우리가. 네, 네. 자, 오늘 이야기 너무 흥미롭게 벌써 느껴지시죠?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골라오셨습니다. 음악을 어떤 거부터 들을까요? 제가 김민기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돌아가시긴 했지만 네. 봉우리 듣고 싶어졌습니다. 네, 네. 김민기의 봉우리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네. 이어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초대석. 오늘은 양념의 인문학을 쓰신 정혜경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어떤 것을 그려주실지 여쭤봤어요. 우리 오늘 카페이님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거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오늘의 특별한 북카페 에디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 책이죠. 양념의 인문학. 거기다가 사인 옆에다 그림을 그려주실 건데 어떤 걸 그리실지 정하셨나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미료가 장이거든요. 장. 네, 장은 메주를 만들어야 되고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메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거기에 그 발효거든요. 발효를 도와주는 미생물이 결국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에서. 메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와, 매주 에디션입니다. 오늘 네. 귀한 에디션. 우리 카페인님들 많이 사연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물 당첨자는 북카페 이후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북카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매주까지 가기 전에 이 양념이란 말 자체도요. 이 보니까 이 언제부터 이 양념 이라는 표현이 쓰였나 궁금했는데 좀 유래를 담아주셨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양념이라고 쓰죠. 네, 이게 근데 그쵸. 사실은 네 원래는 약이에요. 이은이 양약자. 아니라, 그러니까 그쵸. 네, 기억 마침. 양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항자로 된 그런 문헌에는요, 다 약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인 거예요, 전부 다. 네, 이게? 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약용 선생님의 네. 그 아언갑비에도요, 약
약이고 청렴할 염자로 우리 분은 쓰세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염자를 쓰는데 네. 네, 그래서 양념을 파마늘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네, 다산 스님도 그러니까 네. 약이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서양의 그런 네, 그 소스나 조미료하고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책에다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K소스 얘기도 하셨지만, 소스라고 부르는 거 말고, 네. 이제 우리의 이렇게 정말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그 양념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를 좀, 너무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하시는 마음을 네, 드러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이라고 생각했고 네. 또 많은 문헌에서 양념으로 또 나오고 있고 어,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고조리서에는 다 약념으로 나오고 양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말입니다. 이 양념, 매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조미료 좀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맛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보통 맛이라 그러면 그 짠맛, 신맛, 매운맛, 아니 짠맛, 신맛, 단맛, 쓴맛 이렇게 네 가지 맛을 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매운맛은 우리 민족의 특성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서양 그 분류에는 그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증. 근데 저는 네. 이것도 우리는 이제 그 오미에 속하는 맛으로 이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감칠맛 이거는 그 소위 그 이후에 네, 일본에서 네. 일본의 한 화학자가 제시한 맛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네, 그런 맛이 감칠맛이고 또 우리 민족이 주로 좋아하는 고소한 맛 이런 네. 것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맛의 영역은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넓혀질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맛은 네,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기본적인 맛은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네 가지예요. 네. 거기에 매운맛, 감칠맛, 그리고 고소한 맛 이래서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걸 이제 좋아하고 어떻게든 음식에서 이 맛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미료라는 거죠. 그쵸. 도울 조자 만미자를 써서.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지금 고 문헌, 그 고 조리서들 다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그 기록들을 이렇게 담고 계신데, 이게 확실히 그 맛이 또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맛이 그때는 전혀 없었는데 네, 이제 네. 이게 맛이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렇죠. 네. 본능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음식도요 유행이 있거든요. 패션이에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책으로 인기 있는 프랑스 음식은 이제 소위 그 발달을 할 때는 그 귀족들의 요리라 그래서 네. 오트 키친이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 추구하는 맛은 되게 이제 기름지고 그죠. 아주 달고 화려한 그런 네. 맛을 추구했다면 이게 이제 경향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분자 요리도 유명하고요. 그쵸. 네, 또 아시는 뭐 그 노마라는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그런 아주 그 건강한 자연적인 네. 요리, 생태 요리 이렇게 바뀌듯이 맛도 이제 추구하는 게 바뀌는 거죠. 그 시대에 요리의 따라서. 경향에 따라서. 근데 뭐 요새 와서 재밌는 거는 매운맛이죠. 매운맛을 네. 전 세계가 알게 전 됐습니다.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그쵸. 네. 이게 매운맛은 이제 고추장 우리가 보통 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고추장은 좀 늦게 네, 태어난 그렇죠. 장이죠. 이 네, 네, 간장, 된장에 그럼요. 비해서.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우리 장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고추장은 이제 결국 핵심이 고추인데, 네. 네, 고추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온 게 사실 원산지는 남미죠. 그쵸. 남미에서 저기 유럽을 거쳐서 유럽에서는 네. 그렇게 인기를 못 끌었죠. 그러다가 이제 되게 중국을 거쳐서 네, 이 땅에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고추가 들어와서 그 고추를 가지고 아주 우리 민족이 발명해낸 저는 뭐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고추장인 거죠. 그쵸. 네, 사실 간장이나 된장과 유사한 형태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일본의 아시죠? 미소 일본의 얘기도, 미소 그쵸. 네 있고 이제 그게
오히려 저희보다 먼저 알려지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런 같은 그런 그 두장 문화, 콩으로 만드는 그런 네. 장문화는 있었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게 저는 고추장이라고 고추장이다. 생각을 하고 요새 인기 엄청 좋더라고요. 고추장이 들어간 양념치킨이 되는 거죠. 아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지금 언급하셨고 책에도 초입에 딱 이렇게 밝혀두셨지만 네. 그 양념치킨이라고 하는 거 진짜 한국적인. 진짜 한국적이죠. 누가 그 프라이드 치킨을 코리안 치킨 요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죠? 맞아요. 옛날에 KFC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그쵸. 지금은 코리안 프라이드. 아, 진짜. 네, 네. 이제 그건 한식이죠. 네, 그만큼 양념이 중요한 겁니다. 뭐 처음에는 무슨 치킨이 한식이냐 그러는데 네. 지금 아니에요. 아. 그죠? 양념치킨, 간장치킨은 양념치킨은 한식의 카테고리에 넣어야죠. 맞아요. 네. 고추장 등장 이전에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 매운맛을 무엇으로? 네, 그전에도 채웠을지. 되게 매운맛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후추의 그 매운맛도 좋아해서 사실은 네. 이제 고려시대 때 이 땅에 들어온 외래의 조미료긴 하지만 꽤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 초라는 게 나옵니다. 초. 그 초는요, 여러분 아시는 뭐 산초, 제피초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균이라고 아시죠? 홍길동 알죠. 전 네. 교수는 허균 선생의 그 두문대작이라는 책에 초시가 나옵니다. 초시. 네.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고추장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때 고추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제피를 가지고 아마 메주가루나 그런 걸 넣어서 즙 형태, 소스 형태로 먹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거기 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시, 장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도 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특히 제피나 산초 같은 매운맛 그리고 서양에서 들어온 후추의 네. 매운맛을 즐긴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우리 음악을 한 곡 듣고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안치환 선생의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거 좀 좋습니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듣고 갈게요. 네.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초대석. 오늘은 한식 5부작의 완성 양념의 인문학을 주관한 정혜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초도 집집마다 다 만들어 먹었다고요. 그래서 정말 손맛이 다른 것도 있지만 장맛이 네. 이게 다 조미료 맛이 다 달라가지고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랬군요. 그래서 집집마다 백가백미라고 하거든요. 아. 100가지 집안에 100가지 맛이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술을 다 담궜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러니까 술에서 다시 초산 발효를 한 게 바로 식초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술을 좀 오래되면 부뚜막에다가 두면 거기서 다시 식초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되게 그 식초를 이제 곡물초, 막걸리 네. 식초라고 불렀고요. 집집마다 초병이 있었어요. 거기다 계속 이제 먹이를 주면서. 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먹는 뭐 사과 식초 이런 건 서양식 그쵸. 과일 식초의 네. 전통이고 우리는 곡물 식초, 특히 막걸리 식초는 집집마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 그걸 야. 갖고 무쳐야 홍어 무침도 맛이 나고. 집집마다 다 다른 그런 맛이 거죠. 나고. 네. 약간 그런 거네요. 반려 식초가 있었던 거예요. 집집마다. 그렇죠. 균도 또 그쵸? 다 다르고요. 집집마다 식초 맛이 달랐던 거죠. 이게 네. 그 장을 집집마다 담그던 그 문화도 이제 네. 사 먹지 않고 담그던 문화도 6.25 이후로는 이제 조금 그렇죠. 지켜지기가 어려웠던 거죠. 네, 네, 그렇죠. 6.25 때 제일 먼저 부서진 게 장독대였기 때문에 네. 네, 더 이상 그 장독대가 사라지니까 네, 장을 담글 수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상품화된 장을 사 먹기 시작하면서 네. 되게 맛도 획일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네, 참 참 이게 아쉽죠. 맞아요. 네, 아쉬워요. 네. 어떻게 어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요새 뭐 했습니다만.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거 아시죠? 모여서 어, 같이 장 담고 어, 집집마다는 안 담더라도 이제 그런 게 네.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네. 이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장 그럼요. 맛들이 또 또 사서도 만들어지겠네요. 먹고 그다음에 그쵸? 네, 또 같이 모여서 담고 음, 그러면 1년에 한 4번은 만나야 돼요. 매주 빚을 때 만나고 담글 때 만나고 장 아, 가를 때 만나고. 네. 네, 네 번은 재밌지 만나게 되는. 않나요? 네, 좋은데요. 네, 네. 재밌죠. 이게 진짜 요리 DNA가 있다는 게 있죠. 한국인에게 있다. 네, 네. 한국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이것은 꼭 젓갈로 해야 한다. 네. 이게 제가 워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꼭 젓갈로만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갔던 그 조리서의 어, 일부도 책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젓갈을 강조한 네, 기록들이 많다는 것도 네, 신기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뭐 많이 쓰시는 게 사실은 요새 액젓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뭐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뭐 참치 액젓.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최근의 용어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생선을 발효시킨 이제 네. 젓갈, 이제 젓갈이 좀 이렇게 오래되면 그걸 끓여서 젓국이라고 했죠. 아, 그걸 이제 사실은 김치에 넣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감칠맛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조미료 역할을 음, 했고 다른 그러니까 이제 콩으로 만든 두장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생선이 가진 생선의 아미노산 조성도 다르거든요. 네. 거기에 아주 그 독특한 그런 것들을 그 바로 이제 젓갈에서부터 액젓을 내려서 중요한 그 소스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젓갈 역사도 이렇게 네, 너무 오래됐고요. 오래됐어요. 네. 그리고 기름 얘기도 재밌더라고요. 네. 기름 얘기도 있죠. 그죠? 네. 사실은 제가 한 뭐 20년 전에 미국 갔을 때는 음. 그 사람들이 참기름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싫어했다고요? 네, 그 네. 귀한 걸? 그러니까요. 김밥을 갖고 가도 참기름만 안 바르면 참을 수 있대요. 냄새가 안 번지니까. 그죠?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제이미 올리번가 하는 사람이 깨를 잔뜩 묻혀서 네. 닭 요리를 하면서 그게 코리안 네, 치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저는 그쵸. 우리는 참기름, 참자가 이제 진짜거든요. 네. 진유라고 해서 음. 참기름 문화가 되게 발달을 했었던 거죠. 어, 네. 이 참기름에 이제 진짜 참자가 들어가긴 네, 했지만 네, 사실은 네. 이제 들기름이 네, 들기름도 꽤 그쵸. 먹었죠. 네, 맞아요. 법유라고 해서. 그래서 참기름을 더 귀하게 생각한 게 그 고려 시대 때 음. 그 태안 마도선이 이제 침몰을 하거든요. 네. 저쪽 강진이나 이쪽에서 개성으로 그 곡물을 싣고 가는데 그 배 안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청자가 나왔는데 고려청자 그 유명한 고려청자 네. 그게 어떤 병이었는가 하면 참기름을 담는 아, 조미료병이었어요. 거기에 목간에 써 있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최근에 발견이 됐기 최근에 때문에. 발견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청자, 네. 매병 하면 되게 뭐 술병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화병? 근데 사실은 그렇게도 썼겠지만 이게 중요한 참기름병이었던 참기름병.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진유라고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참 조미료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기름이 그 과거에도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를 붙였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하긴. 네, 네. 그래서 뭐 보면 뭐 궁중이나 이런 데서도 귀한 손님 오거나 했을 때 네, 유밀과. 그렇죠. 그렇죠. 유밀가가 제일 비쌌던 이유가 네. 진육, 참기름하고 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를 가지고 이제 네. 디저트를 만든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꿀도 사실은 청자, 매병에 담겨 있었어요. 네. 두 개가 바로 참기름하고 꿀.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맛을 설탕으로 많이 내지만 네. 그때는 이제 꿀로 많이 냈던 거죠. 그리고 들기름은 이제 그 깻잎으로 그쵸 네, 잎을 이제 많이 그렇죠. 우리야 이제 너무 익숙한 거니까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깻잎 너무 좋아하니까 네. 깻잎이 무슨 이 향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책에도 쓰셨지만 이제 예전에는 네. 깻잎 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네. 얘기했던 외국 분들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깻잎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약초밭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대학 캠퍼스에서. 그들은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향, 사실은 영양도 좋거든요.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뭐 깻잎이라든지
즐겨 먹었던 자소엽, 아까 얘기한 고수 이런 네. 것들이 우리가 즐긴 향신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네. 이 향신료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면 네, 그 네. 향신료 부분이 너무 재밌었던 게 네. 아, 이것도 향신료에 들어가는 거야 싶었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죠. 네. 요새 뭐 방아 아시죠? 방아 잎에다가 예, 또 예. 그건 코리안 민트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엔 진짜 방아 술도 나왔더라고요. 코리안 오, 민트로 해서. 와, 네, 전통주에 넣는데 인기가 네, 엄청 좋아요. 그 전 카카오 대표님이 개발하셨다고 하던데, 네, 그 정도로 방아죽, 네, 방아술, 방아 코리안 민트 네, 술이라고 나오고, 네, 그게 다 사실은 우리 향신료였던 거죠. 방풍도. 네, 그렇죠. 물론 사실 뭐 향신 채소, 허브 이렇게 이제 개념 분류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썼던 그 전래 양념류에 속하는 전통 향신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 그쵸. 윗세대 농학자님께서 그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채도 그렇고요. 유채도 예, 그렇고 그냥 좀 그런 걸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저는. 찾아주는 다시 네, 또 쓸모를 네, 찾아주는 작업이 네. 필요하네요. 그리고 무는 이제 그냥 그 식재료 채소인데 네, 순무는 채소죠. 또 또 스무는 그렇죠. 향신료가 되고 향신료로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아우, 정말 자세하게 잘 아, 저 읽으셨네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이게 저는 이제 그걸 원했던 거예요. 다른 어, 거보다 이걸 읽고 순무는 이제 그렇게 향신료로 분류하셨어요. 그 차이가 전래 뭐예요? 향신료. 그러니까 무는 안 되고 네, 순무는 되는 사실은 이유. 그게 학명이 틀려요. 음, 무하고 우리 지금 먹는 무는 덴무라 그래서 네. 이제 외래 들어온 무고 원래 이제 순무는 그게 갓이나 겨자가에 속하는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향이 다른. 다른 거죠. 네. 네. 이 향신료의 세계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카페인님들이 요 말, 이거 네. 마법의 말이지 하시기도 하고 이 말 앞에서 좌절하시기도 하는데 갖은 양념으로 네, 버무린다. 버무린다. 이런 거. 예, 갖은 양념은 가진 무엇인가? 양념. 네, 네. 저도 사실 한식 갖고 처음에 이제 네. 세계화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어, 맨날 가진 양념 소리 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식이 세계적인 음식이 될 것인가 그런 네. 얘기 처음에 참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 한식을 표준화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단위로 나누고 분류하고 그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렇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그 외식이나 급식 영역이고 네. 네, 가정에서는 이제 그 가진 양념이라는 건 사실 요리라는 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창조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오히려 한식의 다양성 창의성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똑같이 같은 그람을 재서 음식을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재미없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그 가진 양념이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함의가 우리 K컬처를 잘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죠? 음, 그런 특성. 네, 사실 그게 아닐까. 같은 그 팝송도 K-팝으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그런 자유적인 창의성에서 맞아요. 나온다고 생각을 창의적이고 합니다. 되게 유연하고. 네, 네, 유연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갖은 양념은 집집마다 다 그냥 있는 것들. 그렇죠. 네. 그걸 뭐 적당히 이제 조합하면서 자기만의 음식을 네. 만들었던 거죠. 네. 그 갖은 양념으로 완성하는 완제품. 이건 뭐 김치죠. 네, 김치. 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김치. 네, 네, 김치는 사실 뭐 이제 배추하고 무가 주재료인데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배추하고 무에 뭐 소금이나 고춧가루 이렇게 해도 김치는 되고요. 정말 가진 양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치 종류가 한 2, 300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와, 2, 300가지. 네, 가진 양념에 저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고추부터 시작해서 파, 마늘, 뭐 갓, 그죠? 그리고 청각 이렇게 해서 끝도 없이 많은 채소들이 네. 들어갈 수 있고, 네, 또 그 젓갈도 마찬가지예요. 젓갈도 이제 네, 조미료로 들어가는데요. 온갖 네. 젓갈이 다 있거든요. 아, 네, 갖은 그러니까, 젓갈인 네, 거네요. 갖은 그것 또한. 젓갈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김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 이제 채소를 소금에 절인 그런 형태로 계속 내려와요. 네. 일본은 그 쯔게모노 형태로 가고 근데 우리는 거기다 고춧가루 넣고 젓갈 넣고 그죠. 네, 왜 넣었을까요?
가진 양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젓갈을 넣을 수 있었던 게 고추가 그 젓갈의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우리 다 이유가 한식의 있네요. 힘이죠. 지혜네요, 전부 다. 소금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 우리 지난주에 북카페에서 이제 그 우주 농업이라는 책을 다뤘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막 너무 재밌게 그 우주의 작물을 재배하면 뭘 재배할까 막 이런 얘기들 네, 주고받았거든요. 네. 카페인 분들과. 근데 그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우주 김치였어요. 아, 김치였어요. 우주에서 우주 가서 김치 김치를, 담으시겠대요. 네. 그래서 어디 아니 김치 카페인- 없이는 못 산다 그런 그러니까. 의미겠죠. 아, 그쵸. 네. 그래서 뭐 배추, 무, 그리고 네. 대파까지 막 이렇게 어, 깨알같이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재밌네요. 네. 네. 우주에서 갖은 양념으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날도 오겠죠. 네, 그런 날도 오고. 저는 뭐 하나 심으라면 콩 심고 싶은데요. 콩을 왜 콩인가요? 네, 콩이 만주가 우리 원산지예요. 콩이 어. 원산지예요. 그리고 콩으로 장을 만들어서 뭐 아시죠? 2024년 네. 그 이 유네스코. 예. 네. 그리고 우리 원산지고. 네, 사실 향신료의 상당 부분은 이제 고대로부터 전래도 많이 되거든요. 네. 마늘도 들어갔고. 아, 그렇지만 콩은 네. 지금 콩이 우리가 원산지예요 얘기하시는데 네, 만지죠. 너무 그 자부심이 막 이렇게 자부심이 넘쳐요. 중국 느껴져요. 사람들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아, 그래요? 않는데요. 이제 거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교수님은 콩을 콩을 달에 네. 콩을 심으시는 네. 상상을 하셨습니다. 음악을 듣고 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좀 분위기 있는 노래. 네, 네. 저 조용필 어, 선생님도 좋아하는데요. 네. 그 겨울의 찻집 한번 들어볼까요? 겨울이니까. 좋습니다. 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양념의 인문학을 쓴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정혜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 사연 주시는 카페이님들 사연 추첨해서 우리 양념의 인문학 매주 에디션, 오늘만 탄생하는 에디션입니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 고조리서, 고문헌 연구하실 때 느끼시는 그 경이로움도 있을 것 같고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전통 한식의 원형을 알고 싶으면 이제 고조리서를 뒤지는데 네. 현재는 이제 조선시대 이후부터 고조리서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는 그게 게 좀 아쉽죠. 네. 아쉽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꼭 이제 그 고조리서 아니더라도 사실 고려 시대를 알고 싶으면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의 음식 그 의례나 제사 음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자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 또 문화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문헌들 좀 찾아보시면서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작업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통 우리 그 요리 레시피 나와 있는 책들 보면 그걸 가지고 따라하지 않아도 그럼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 침이 고이는 경험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조리서 보시면서도 그런 경험도 많이 하세요? 교수님? 고조리서를 이제 볼 때는 되게 이제 공부 생각으로 보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네. 아픔 같은 것도 어떤 때는 읽혀요. 이게 단지 이제 음식만이 아니군요. 구황작물. 어. 그래서 제가 굳이 여기다가 인문학이라는 걸 붙인 이유는 네. 그거죠. 음식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우리 민족의 정서, 뭐 정체성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걸 이제 그 매개체가 음식이었던 거죠. 와, 이 범위가 네. 엄청 넓고 넓고 시간 여행하는 것 재밌어요. 같기도. 다른 거보다. 재밌으시다고요. 이번 책에 그 양념 얘기하시면서 고명 얘기하신 것도 저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고명.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양념과 고명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건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명을. 그래서 저는 고명의 근데 인문학 고명 갖고 책 한 권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또 몰라요. 네. 잘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살짝 이제 그래도 언급해 주신 게 이게 또 한식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양념을 가지고 서양의 소스만 이제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서양 음식의 그 데코레이션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우리는 오색 고명 그러면 오색, 오미의 그런 우주의 철학을 사실 고명에
해서 네. 마지막에 올리거든요. 빠지지 어. 않았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음식 하나에 네, 그런 그 담긴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네. 알려면 마지막 약이 되는 그런 식치사상 그리고 어. 오색의 고명, 왜 오색의 고명이라고 했을까? 마지막 네. 마무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한식을 좀 재밌게 보고 한식을 잘 드시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진짜. 네, 지금 또 설 연휴 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번 네. 주에 이제 그 좀 다 연휴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이제 떡국 많이 아마 드셨을 네, 네. 텐데 그 떡국에도 위에도 예, 그거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해도 될까요? 네. 네, 안 됩니다. 꼭 교수님이 꼭 고명이. 챙기시는 고명은 뭐예요? 그럼 떡국 위에 올라가는 것 중에서. 계란 네. 지단. 네, 그냥 계란지단은 계란 꼭이어야 풀지 된다. 않고요. 어. 풀면은 그 계란이 그 맛을 잡아먹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 꼭 계란 고명하고 네. 고기를 볶아서 조금 올려도 좋으시고요. 아. 소고기 좀 볶아서 올려도 네. 좋고. 네, 네. 계란지단 빠지면 계란지단을 1순위로 네, 지금 색도 뽑으셨네요. 재미가 없고 맛도 네. 재미가 없고. 그렇군요. 네. 한식이 계속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열풍이 지속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고민 많이 하죠.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걱정도 많이 합니다. 어떤 걱정? 네. 이제 한식은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네.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김치를 잘 안 먹는다고 하죠.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급식에서 그 영양사분들이 이제 김치 내면 안 먹으려고 하고 네. 네. 오히려 네, 그런 면에서 한식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맛이란 게 좀 네, 그렇죠. 맛이라는 거는 어릴 때 익숙하지 않으면 어. 먹기 힘들어요. 네, 네. 특히 그 발효 음식들은. 네, 음. 간장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네, 되게 그 맛을 친해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한식이 지금 세계적으로는 알려지고 있지만 정말 국내에서 우리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우리 한식을 정말 잘 이해하고 좋아하는가 네. 그건 되게 고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식생활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정말 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세계로 나가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데 들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네, 한테 한식 요리 DNA가 있는 그렇죠. 쪽인데 어릴 때부터 한식을 잘 가르치고 먹는 게 필요하죠. 왜 서양인들이 그렇게 햄버거를 좋아할까요?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어. 나쁘다고 해도 못 벗어나는 거죠. 네. 네, 우리는 이제 그 된장의 특유한 발효미 이런 데 익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 음식과 친해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네, 한국인들은요. 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손쉽게 뭐 가공식품 이런 게 먹기 좋고 처음엔 달달하고 이런 게 맛있지 네. 않나요? 네, 그런데 그쵸.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 한식을 외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외적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국내적으로 더 내실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뿌리를 잘 네, 다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한식을 하는 백반집이 사실 사라지고 있거든요. 만들기 힘들고 돈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런 게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를 네, 좀 저 해주신 것 맨날 같아요. 고민합니다. 사실 오늘 얘기해서 속이 편하네요. 네, 왜냐하면 뭐 요새 너무 파인다이닝도 유명하고 네. 네, 외국인들 근데 정말 우리 한식의 핵심이 사라지고 있지 않을까. 네, 네. 다음 책은 어떤 게 될까요? 진짜 고명의 인문학은 나 안 돼요? 인문학은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고요. 네. 네, 앞으로 한다면은 이제 진짜 좋은 책을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식생활사라든지 그런 걸 한번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한식을 그렇게 학교에서 이론을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식용과에서도 그렇고 네. 또 조리과에서는 조리하느라고 바쁜데 정말 역사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다면 그런 교양서 말고요. 전문서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함께한 시간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제 매주 그릴 시간입니다. 네, 매주를 어디다 그리면 되나요? 네, 잠시 이제 방송 네, 이후에 책을 네, 드릴게요. 거기다가 네. 매주를 네. 그려주시면 연습을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어떤 날의 출발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